정말로 황 씨가 곧 병원에 올 거라고요? 고필승은 황 씨의 노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사람을 심어두었고 만약 황 씨가 나타난다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해놓았었죠. 오랫동안 엄마에게 전화 한 통 없던 황 씨였는데 노모가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이 되자 그래도 아들이라고 모른 채 할 수 없었고 필리핀에서 긴급히 귀국해 병원에 찾아온다니 고필승은 거의 마지막과 다름없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필승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혼자 멀리 떠나버리려고 했던 박도라를 간신히 찾아내었는데 또 혼자 두고 병원에 가버릴 수는 없었죠. 그렇기에 고필승은 병원에 심어둔 사람에게 말하길 지금은 제가 병원에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꼭 지켜줘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자동차 보조석에 잠들어 있는 박도라를 슬쩍 보며 고필승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황 씨가 나타나면 꼭 잡아두세요. 제가 그때는 바로 달려가서 황 씨를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필승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툭하면 기자들에게까지 쫓기면서 혼자 슈퍼에 가서 물 한 병도 사 먹지 못하는 박도라를 두고 병원에 갈 수는 없었기에 계속 박도라의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필승이 박도라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캡모자를 푹 눌러 쓰게만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 거라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귀신같이 두 사람을 알아보았고 심지어 걔랑까지 투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쌍욕을 날리는 사람까지 있었기에 고필승은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죠. 피해 다니는 게 답이 아니라고 판단한 고필승이 말하길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람들한테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들어야 해? 도라야, 우리 그냥 정면 승부하자. 라면서 박도라를 데리고 황 씨의 노모가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고필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한 박도라가 당황해서 물어보았어요. 정면 승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고필승은 박도라를 차 안에 두고 황 씨의 노모가 입원해 있는 병원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 심어둔 사람으로부터 마침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고필승이 도착한 때에 황 씨도 함께 도착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죠. 고필승은 눈이 빨갛게 되어서 병원 안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황 씨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노모의 병실로 바로 가지 않고 병원 안을 돌아다녀 보기 시작했기에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키가 크고 시력도 좋은 고필승이 황 씨 인상착의를 한 사람을 발견했고 그가 바로 황 씨임을 대번에 눈치챌 수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기요, 황 씨 맞으시죠? 자기의 정체를 들켰다는 생각에 놀란 황 씨가 미친 듯이 달려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웬만한 학보다도 다리가 긴 고필승에게 따라 잡히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황 씨를 잡은 고필승이 간절히 말하길 제발 우리 도라 누명 좀 벗겨주세요. 원하시는 건 제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필승은 황 씨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해결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감옥에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황 씨는 옆에 있는 소화기를 들어 고필승에게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나타났으니 그녀는 바로 황 씨의 노모였고 마지막 사력을 다해 아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얘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래? 아들이 병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에 앉아 간호사와 함께 황 씨를 찾아다니던 황 씨 어머니는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고필승을 폭행하려는 순간을 목격하고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내가 한국에 없던 동안 내 병원비를 내주고 틈이 날 때면 날 보러 와주던 분이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널 찾고 있다고 내가 죗값을 치르고 한국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분이셔. 얘야,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이 좋은 한국을 놔두고 저 먼 나라에 가서 그렇게 도망이나 다니는 게냐?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다오. 황 씨는 노모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는 동안 고필승이 노모를 찾아와 병원비도 내주고 간호도 해주었단 이야기에 고필승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황 씨는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벌을 달게 받고 죗값을 모두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럼 저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랑 살 수 있는 겁니까? 황 씨의 말을 들은 고필승은 안심을 했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필승은 황 씨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고자 함께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된 찰나 갑자기 웬 자동차 한 대가 황 씨에게 달려들었으니 그 차는 공진단이 몰고 있던 승용차였어요. 황 씨가 한국에 나타났다는 걸 고필승이 알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온 공진단은 황 씨와 고필승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충동적으로 차를 황 씨 쪽으로 몰기 시작한 것이었죠. 풀엑셀로 달려오는 공진단의 차를 본 고필승은
어렵게 찾은 황 씨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박도라의 누명은 영원히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해 황 씨를 밀어버리고 대신 차에 치였습니다. 고필승의 머리에서는 피가 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 있던 박도라는 차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것을 보고 혹시 고필승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어 밖으로 나와 보았고 쓰러진 고필승을 보고 고필승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고필승을 꼭 껴안고 울먹이면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병원 안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나와 고필승을 이동베드에 눕혀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자기가 고필승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린 공진단은 차를 후진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진단은 병원 밖으로 도망 나왔지만 박도라는 고필승을 차로 친 사람이 공진단인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 말았습니다. 원래는 박도라를 위해 증언을 하려던 황 씨는 고필승이 차에 치이는 것을 보고 놀라 자기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박도라 이를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놀란 공진택 또한 급하게 병원으로 오고 있었고 공진단이 정신없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병원 안까지 들어간 공진택은 고필승의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때마침 병원에서는 긴급 방송이 시작됐고 혹시 CIS-AB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당장 헌혈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CIS-AB 혈액형은 전 세계 인구 중 단 0.13%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혈액형으로 매우 특이한 혈액형이었기 때문에 이 혈액형을 가진 공진택은 도대체 이 혈액형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사람 하나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공진택은 긴급하게 헌혈을 결심했고 수혈 대상이 고필승이란 사실을 뒤늦지 않게 알 수 있게 되었죠. 자기가 양자로 입양하려고 했었던 고필승이 자기와 혈액형이 같다는 사실에 놀라며 수혈을 하기 시작한 공진택은 곧 이상한 감정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마치 고필승이 진짜 내 아들이라도 된 듯한 느낌과 어쩌면 진짜 친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직감 같은 거였어요. 무엇보다 이 병원에는 고필승과 공진택 두 사람의 혈액형뿐만 아니라 기본 유전자 정보가 보관되게 되었으니 공진택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친자검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었죠. 공진택은 상당한 양의 피를 수혈했고 공진택의 도움으로 고필승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황 씨는 자기 어머니를 도와주었던 고필승이 죽어가는 순간 도망이나 쳤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병원에 전화 한 통 당당하게 걸 수 없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기에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또한 공진단이 고필승을 차로 치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로서 공진단의 뺑소니 사실도 함께 신고하는 용기를 내보는데요. 물론 박도라 또한 경찰에 신고를 했었지만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힌 박도라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공진단이 자신의 차량이 아닌 대포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황 씨의 증언은 고필승 뺑소니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박도라의 억울한 누명이 모두 풀리고 고필승 또한 점차 회복되어가는 와중에 공진택은 병원장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은 바로 공진택이 요청했던 고필승과 공진택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 고필승이 공진택의 친자가 맞다고 확인된 것인데요. 자꾸 필승이가 자신의 친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공진택의 직감이 들어맞았기에 공진택은 미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교차한 상태에서 고필승의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고필승의 양자 입적을 포기했던 공진택은 미안한 마음만큼 더 고필승을 챙기면서 그동안 못 줬던 사랑을 모두 주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